30억이 있어도 인생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월급은 그대로인데도 자산이 갑자기 가속합니다. 그 차이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월급은 더하기, 시스템은 곱하기, 그리고 QLD, TQQQ는 그 곱하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가장 빨리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큰 돈이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5천, 1억, 3억, 10억, 30억으로 계속 올리면서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큰 돈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벌어지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통장에 3억이 갑자기 생겨도 출근은 똑같이 합니다. 집이 서울에 없으면 집 걱정은 계속합니다. 차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여행을 가도 근본이 바뀌는 느낌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3억은 그냥 큰 숫자일 뿐 나를 대신해서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멈춰 있으면 사람은 다시 월급의 레일로 돌아갑니다. 그럼 30억은 왜 자꾸 등장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특이현상입니다. 30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마법이 아니라 30억이 가능하게 만드는 삶의 구조가 마법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익률이라는 언어로 설명되는 돈인가, 성장률이라는 언어로 설명되는 돈인가. 월급은 수익률이라는 말이 잘 안 붙습니다. 시간을 팔고 일을 하고 월말에 받습니다. 더 벌려면 더 일해야 합니다. 몸이 원금이고 월급이 이자 같은데 이 원금은 증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본질적으로 더하기에 가깝습니다. 성과급, 보너스, 수당이 붙어도 기본은 여전히 더하기입니다. 반대로 자본이 움직이는 세계는 수익률이라는 언어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30억에서 5%가 나오면 연 1억 5천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대략 1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생활비가 빠지고도 숨이 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0억을 경제적 자유의 상징처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수익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현상은 수익률이 아니라 성장률에서 터집니다. 수익률만 있으면 돈은 평온하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성장률이 붙는 순간 돈은 불안해지지만 속도는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QLD, TQQQ가 바로 이 지점을 드러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을 2배로, TQQQ는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레버리지, 그리고 일간입니다. 일간이라는 말은 하루하루의 변동이 누적되며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상승장이 길게 이어지면 곱셈의 맛이 미친 듯이 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횡보가 길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잔인함이고 동시에 매력입니다. 여기서 30억의 특이현상을 QLD, TQQQ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30억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30억을 모으면 끝, 이제 쉬는 인생. 그런데 실제로 30억을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30억을 목표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30억을 만들어내는 엔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언어가 수익률과 성장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월 50만 원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거 알바 하루 더 뛰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월 50만 원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 돈이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구조에서 나온 50만 원은 원금이 따로 있고 수익률이 따로 있고 개선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50만 원이어도 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월급형 50만 원은 시간을 늘리면 끝입니다. 시스템형 50만 원은 한 번 만들면 반복되고 개선하면 커지고 재투자하면 더 커집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잘 쌓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냥 주식 한두 개 사는 건 여전히 감정과 운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리밸런싱을 하고 하락을 견디는 방식까지 설계하면 그때부터 시스템이 됩니다. QLD, TQQQ는 시스템의 성격이 강할수록 빛나고 시스템이 없을수록 독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규칙 없이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레버리지는 위험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더 흔들리게 만들어서 결국 손절하게 만듭니다. 내가 규칙이 있으면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속도를 붙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들어갈 때의 규칙. 둘째, 버틸 때의 규칙. 셋째, 나올 때의 규칙. 들어갈 때의 규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흥분해서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버틸 때의 규칙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공포로 바닥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의 규칙이 없으면 수익이 났는데도
끝까지 들고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QLD, TQQQ는 이 세 규칙이 없으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잔고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자본주의의 특이현상이 등장합니다. 돈이 커질수록 수익을 내는 능력보다 손실을 피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돈일 때는 한번 크게 벌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큰 돈이 되면 한번 크게 잃으면 인생이 다시 월급 레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방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격적으로 보여도 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합니다. 이게 30억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QLD, TQQQ를 하는 사람도 결국 30억의 언어를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수익률만 바라보면 매일 차트를 보고 흥분합니다. 성장률만 바라보면 리스크를 무시하고 올인합니다. 둘 다 잡아야 합니다. 성장률을 추구하되 살아남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본 현금을 확보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돈입니다. 그 다음 핵심 엔진을 정합니다. 여기서 QLD, TQQQ는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진은 출력이 강할수록 브레이크가 더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는 무엇이냐? 비중과 분할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넣으면 변동성을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하면 규칙이 무너지고 규칙이 무너지면 결국 손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비중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수학입니다. 그리고 분할은 단순히 위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 쪼개야 합니다. 상승할 때는 덜 사고 하락할 때는 규칙대로 사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재고 할인입니다. 이걸 못하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파산의 예고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상승을 예측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락을 견딜 수 있는 가격대에서만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측은 틀려도 되지만 생존은 틀리면 끝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나스닥은 우상향이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만 맞아도 과정에서 탈락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특히 과정의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 장기라는 단어를 쓰려면 과정에서 살아남는 장기여야 합니다. 그 장기는 믿음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0억 특이 현상의 핵심이 다시 나옵니다. 큰 돈을 만든 사람은 확률 게임을 합니다.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성공해도 다시 한 방을 노리다가 무너집니다.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작은 승리를 반복해서 복리로 만듭니다. QLD, TQQQ는 한 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률 게임으로 다뤄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실전 프레임을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첫째, 나의 투자 목적을 한 줄로 고정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 이 한 줄은 너무 뜬구름입니다. 대신 변동성을 감당하면서 성장률을 확보하기. 이렇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포지션을 나눕니다. 핵심은 장기 코어, 그리고 공격 위성입니다. QLD, TQQQ는 위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로 갈수록 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셋째, 매수와 매도 규칙을 숫자로 둡니다. 느낌으로 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넷째, 기록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다섯째, 회복력을 설계합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나를 꺾지 못하게 다음 탄약을 남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QLD, TQQQ를 하면서도 삶은 월급 레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 균형이 엄청 중요합니다. 월급은 생존이고 투자는 성장입니다. 생존이 흔들리면 성장도 끝납니다. 그래서 월급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월급이 있어야 하락장에서 버틸 현금이 생기고 버텨야 복리가 살아납니다. 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차트 볼 시간도 없다. 오히려 그게 장점입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큰 적은 과잉 행동입니다. 자주 볼수록 손이 나가고 손이 나갈수록 망가집니다. 시간이 없다면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고 실행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전략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전략이 수익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억을 넘기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보이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표로 두지 않고 레버리지를 목표로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빚이 아닙니다. 시간 레버리지, 시스템 레버리지, 정보 레버리지, 습관 레버리지입니다. 돈은 그 레버리지의 결과로 따라옵니다. QLD, TQQQ는 그 레버리지를 금융시장 안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체감하게 해줍니다. 잘 쓰면 시간을 당기고 못 쓰면 시간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30억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30억을 만들 수 있는 사고방식이 인생을 바꿉니다. 수익률만 보는 눈에서 성장률까지 보는 눈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월급을 더하기로 보던 사람이 시스템을 곱하기로 보기 시작합니다. QAD, TQQQ는 그 곱하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재입니다. 대신 교재는 읽는다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 없는 레버리지는 위험이고 원칙 있는 레버리지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